배움 노트 20의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236쪽의 문제 7번입니다. 자, 다음 입체 도형의 건널비를 구하여라. 자, 1번의 입체 도형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의 입체 도형은 9이다. 자, 9의 건널비를 구하면 되는데요. 9의 건널비는 중심을 지나는 단면의 넓이의 4배가 9의 건널비였다. 자, 그럼 단면의 넓이를 구해서 곱하기 4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9의 건널비를 S라고 했을 때 S는 파이 R 제곱, 단면인 원의 넓이 곱하기 4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R만 찾으면 되는데요. R은 문제에 나와 있는 2가 되겠죠? 그래서 2를 대입을 해주면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된다. 그래서 다 곱해주면 16 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된다. 자, 2번 입체 도형 보도록 할게요. 2번 입체 도형은 반구이다. 자, 방구의 건널비 같은 경우에는 겉에 있는 곡면의 건널비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밑면도 건널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S는 밑넓이 더하기 그 다음에 9의 건널비인데 반구이기 때문에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어야 한다. 자, 그러면 밑넓이를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밑넓이는 밑면이 원이기 때문에 원의 넓이를 구하면 된다. 지금 반지름이 6이기 때문에 파이 곱하기 6의 제곱이 된다. 그리고 9의 건널비는 4파이 R 제곱으로 구하면 되니까 마찬가지로 R은 6이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6 곱하기 6 여기에 반구이기 때문에 2분의 1을 곱해주는 것이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약분이 되는 것은 약분을 해주고 정리를 하게 되면 36파이 더하기 72파이가 된다. 계산해주면 108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만들어지게 된다. 자, 교과서 237쪽 문제 8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지름의 길이가 24cm인 농구공의 부피를 구하시오. 자, 주어진 조건을 먼저 그림에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지름의 길이가 24cm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농구공의 부피를 구하는 건데 문제에서는 농구공은 뭐와 같다? 어떤 입체 도형과 같다? 바로 9와 같죠. 그래서 9의 부피를 구하면 된다. 자, 9의 부피 구하는 공식은 오늘 학습했습니다. 9의 부피 구하는 공식은 3분의 4 곱하기 파이 R 세제곱입니다. R의 세제곱. 자, 그래서 9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R만 알면 되겠죠? 지금 모르고 있는 값은 R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R은 지름이 24cm였기 때문에 R은 12가 된다. 그래서 9의 부피 공식에 R은 10이라고 대입을 해주면 3분의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12 곱하기 12 곱하기 12가 된다. 자, 그러면 3과 12가 약분이 되니까 약분을 해주게 되면 2304파이 세제곱 센티미터가 된다. 자, 마지막 교과서 238쪽의 추가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입체 도형의 건널비와 부피를 구하여라. 자, 첫 번째 입체 도형부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입체 도형은 원뿔이다. 자, 원뿔은 우리가 이번 시간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면서 건널비와 부피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건널비를 보도록 할게요. 건널비 구하는 공식은 밑넓이 더하기 옆넓이였다. 자, 그러면 밑넓이를 먼저 구해보도록 할 텐데요. 밑면의 모양은 지금 원이기 때문에 원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반지름이 3이기 때문에 파이 곱하기 3 곱하기 3으로 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원뿔의 옆넓이 같은 경우에는 옆면의 모양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서 옆면의 모양은 부채꼴 모양이었다.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였다. 즉 2분의 1 RL이었다.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를 찾아야 되겠죠? 자, 먼저 반지름의 길이는 여기가 되는데 이 반지름의 길이와 같았던 부분은 바로 원뿔에서 모선이었다. 그래서 지금 모선의 길이가 5cm이기 때문에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도 5cm가 된다. 자, 그 다음에 호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밑면의 원의 둘레의 길이와 같다고 했어요. 지금 밑면은 원이기 때문에 원의 둘레의 길이는 원주와 같다. 그래서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3이 돼서 6파이가 호의 길이가 된다. 자,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 구할 때 필요한 것들을 모두 찾았어요. 2분의 1 곱하기 RL. 그러면 정리를 해주면 옆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6파이가 된다. 자, 그래서 식을 정리해주면 9파이 더하기 15파이가 되고 9파이 더하기 15파이를 다시 정리해주면 24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피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원뿔의 부피 같은 경우에는 원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을 해주는 거였다. 원기둥의 부피가 밑넓이 곱하기 높이였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우리가 겉넓이 구할 때 이미 밑넓이를 구했다. 그리고 높이는 원뿔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4cm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넓이 9파이 곱하기 4 곱하기 3분의 1을 해주게 되면 3과 9가 약분이 되죠? 약분을 해주면 12파이 세제곱 센티미터가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 입체 도형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입체 도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늘 학습한 구의 모양과 비슷하지만 구의 모양에서 4분의 1만큼 잘려나간 거죠. 그래서 9에서 4분의 3만큼에 해당하는 입체 도형이 된다. 자, 그러면 이 입체 도형의 겉넓이를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 입체 도형의 겉넓이는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부분이 겉에 있는 곡면의 부분인데 우리가 9의 겉넓이는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냥 9가 아니라 4분의 3만큼 해당하는 9이기 때문에 9의 겉넓이에 곱하기 4분의 3을 해주면 된다. 근데 이것만이 겉넓이가 아니죠? 잘려나간 이 부분도 겉넓이가 된다. 지금 이 두 개의 부분도. 자,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반원의 모양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반원의 모양이 된다. 그래서 반원이 두 개 있는 거죠. 그래서 반원의 넓이 두 개도 구해주면 그게 바로 2번의 입체 도형의 겉넓이가 된다. 그래서 9의 겉넓이 곱하기 4분의 3에 반원의 넓이 곱하기 2를 더해주면 그게 바로 2번의 입체 도형의 겉넓이가 된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하나씩 해주도록 할게요. 자, 9의 겉넓이 구하는 공식은 오늘 학습했습니다.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을 4개 곱한 것과 같다. 그래서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6 곱하기 6 거기에 곱하기 4분의 3을 해주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반원의 넓이 곱하기 2 같은 경우에는 반원이 2개 모인 것과 같죠? 즉 원의 넓이와 같다. 반원의 넓이 곱하기 2와 원의 넓이는 같다. 그래서 원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파이 곱하기 6 곱하기 6이 된다. 자, 그러면 계산을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정리를 해주게 되면 108파이 플러스 36파이가 된다. 또 정리할 수 있겠죠? 정리를 해주면 144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피도 구해보도록 할게요. 부피 같은 경우에는 전체 9에서 4분의 3을 곱해주면 그게 바로 부피가 되겠죠? 그래서 부피는 9의 부피 곱하기 4분의 3이 되는 것이다. 자, 9의 부피는 3분의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6 곱하기 6이었다. 거기에 4분의 3을 곱해 주어야 한다. 자, 3분의 4와 4분의 3이 약분이 되기 때문에 파이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6만 해주면 된다. 자, 그러면 정답은 216파이 세제곱 센티미터가 된다.